네,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틈나는 대로 수리물리학 강좌를 좀 올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 교재는 제가 이제 보아스의 수리물리학을 강의를 하고자 하고 틈나는 대로 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는 이제 기하급수, 영어로는 geometric progression 혹은 geometric sequence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하급수의 정의는 각 항이 이전 항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얻어지는 수열. 이게 이제 기하급수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 항이 A이고, 첫 번째 항에다 이제 R을 하나씩 곱해가지고, 첫 번째 항은 A,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뭐 AR 제곱,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n번째 항이 이제 A의 R의 n승. 그래서 A가 첫 번째 항이고, 이 곱해지는 값 R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공비, 우리말로 이제 공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common ratio, 공통의 common ratio, 비율, 공통의 비율을 공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열을 우리가 이제 공비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A 첫째 항이 A이고 3이고 이제 공비가 2인 경우 수열이 어떻게 되냐면 첫째 항이 3, 뭐 두 번째가 3 곱하기 2, 6, 세 번째가 이제 3 곱하기 2의 제곱, 3, 4, 12. 그다음에 네 번째 항이 뭐 3 곱하기 2의 3승 이렇게 되요 3, 8의 24.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이 공비 수열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비 수열의 특징은 이제 n번째 항을 구하시오. 이제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에다 이제 첫째 항의 R의 n승. 이게 사실 이제 n번째 항이 n번째라는 의미가 조금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 n의 파워를 이제 n번째 항이라고 나타냈고, 예를 들면 처음 n개 항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처음 n개 항은 뭐냐면 첫째 항이 A, 그 다음에 AR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두 번째 항이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이런 경우 두 번째 항이 되고, 처음 n개 항의 합은 그래서 우리가 A의 R의 n-1승까지, 첫째 항이 A이고 A의 R의 n-1승까지 더해야 이제 n개, 처음 n개, 이게 처음 n개 항의 합이 되니까, 처음 n개 항의 합은 A에서부터 A의 R의 n-1승까지 더해준 게 처음 n개 항의 합입니다. 우리가 그 SN을 이제 조금 더 쉽게 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약간 SN에다가 제가 양변에 R을 곱해주면, 양변에 이제 R을 곱해주면, R times SN은 A의 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따따따 가서 맨 끝이 이제 A의 R의 N승. 양변에 이제 R을 곱해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주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주면 이 공통인수들 AR 서로 캔슬되고, 뭐 AR의 제곱, AR 제곱 캔슬되고, 대각선으로 이제 캔슬되겠죠. 그래서 모든 놈이 이제 A의 R의 N-1. 그래서 위쪽은 처음 항을 뺀 나머지가 다 서로 캔슬되고, 두 번째는 마지막 항을 뺀 나머지가 다 캔슬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 빼기 R, 처음에서 위에 놈에서 아래 놈을 빼주면 1 빼기 R의 SN은 A 빼기 A의 R의 N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N, 처음 N개의 항은 요걸 다 합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1 빼기 R의 A의 1 빼기 R의 N승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R이 1이 되면 안 돼요. 그 공비가 1이 되면 안 되고,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놈을 다 합해주면 처음 첫항 곱하기 1 빼기 공비분의 1 빼기 공비의 n승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 r이라고 하는 놈이 1보다 무지무지 작고, 예를 들면 10분의 1, r이 0.1, 1이 되면 이 경우에 이제 n을 갖다가 무한대까지 다 더해줘라. 이 수열을 다 더해주게 되면, 그걸 우리가 이제 극한의 경우인데, n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 n이 무한대로 가서 이걸 다 더해주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 급수는 어떻게 되냐면 10분의 1, r이 1보다 작으니까 예를 들면 10분의 1의 무한대승은 어떻게 되죠? 10분의 1의 무한대승은 그냥 0이 되겠죠. 그래서 r이 1보다 작게 되면 이 r의 n승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다 리밋을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 이 급수는 더해주는 게 아니라 이 급수는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놈은 우리가 1 빼기 r에 n은 이제 무한대로 쭉 보내주게 되면, 이놈을 이제, 그렇죠. 이제 이놈을 다 더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r이 n이 무한대까지 쭉 더해주게 되면, 이놈은 1 빼기 r에 첫째 항, 1 빼기 공비의
첫째 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급수는 이 경우에 이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그 공비수열을 갖다가 다 더해주게 되는데 무한대까지 더해주면 R이 1보다 작은 경우, R이 1보다 절대값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수렴을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R이 1보다 큰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러한 경우의 공비수열은 R이 1보다 큰 경우잖아요. 그래서 2의 무한대승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이제 수렴을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수렴하는 경우는 공비가 1보다 무지무지 작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수렴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제 하나 풀어볼게요. 이제 지금 그림은 뭐냐면 이건 이제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공이 매번 그 전에 튀어오른 높이의 3분의 2만큼 튀어 올라온다. 공이 처음에 1m 높이에서 이제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지면 그 다음에 3분의 2만큼 튀어오르고 또 이제 또 내려와서 튀어오른 놈에 또 3분의 2만큼 또 튀어오르고 이렇게 튀어오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10번째 튀어올랐을 때의 높이를 구하고 10번째로 땅에 닿을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시오. 그리고 이 거리를 또 전체 움직인 거리와 비교하시오. 전체 움직인 거리도 한번 구해보고 뭐 10번째 튀어오른 후에 땅에 닿을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뭐 한번 구해볼게요. 이제 n번째 튀어올랐을 때는 어떻게 되죠? n번째 튀어올랐을 때는 첫 번째가 공이 처음에 1m 높이니까 우리가 맨 처음 높이를 hg로 이게 첫째 항이죠. 그 다음에 우리 공비가 뭐냐면 3분의 2만큼 처음 높이의 3분의 2만큼씩만 튀어 올라오니까 n번째 튀어 올랐을 때는 hg로의 r의 n승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항이 1m, 그 다음에 공비가 이 경우는 이제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10번째 튀어 올랐을 때의 높이를 계산해라. 그럼 처음 튀어 오르면 3분의 2, 뭐 10번째 튀어 오르면 3분의 2의 10승 이렇게 되니까 처음 높이가 h로가 1이니까 10번째 튀어 올랐을 때의 높이는 3분의 2의 10승이 돼서 3분의 2의 10승을 계산해주면 이게 이제 0.0173m 정도가 됩니다. n번째 땅에 닿을 때까지 이동한 거리. 이제 n번째 땅에 닿을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이게 처음에 땅에 한번 닿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처음 1m만큼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튀어 오르면서 3분의 2만큼 올라간 게 hg로 r. 요게 이제 hg로 r만큼 가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땅에 닿고 두 번째 항이고 두 번째 땅에 닿고 이게 세 번째 항이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이 경우는 얘는 한 번밖에는 1m짜리는 한 번밖에 역할을 안 하지만 3분의 2 한 번 올라간 게 hg로 r이고 그놈이 다시 떨어지니까 제가 2를 곱해 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떨어질 때는 그놈의 hr의 3승. 그러니까 얘를 n번째까지 쭉 더해주려면 여기는 n-1번째까지 n-1승까지만 더해주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여기 첫 번째 항이 이게 첫 번째 항이 되고 이게 두 번째 항이 되고 요 놈이 n번째 항이 되니까 그리고 요 첫 번째 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갔다가 떨어지는 것까지 다 고려를 해주면 2를 곱해줘야 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까지 고려를 해주면 요 놈은 2를 곱해줘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공비 수열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요거는 그냥 우리가 쉬운 공비라서 그냥 하면 되지만 제가 공비 수열의 정의를 좀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제가 여기에다가 hg를 곱해주고 그러니까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놈을 빼줬어요. 그러니까 2hg를 더해주고 2hg를 빼줬습니다. 그럼 요 놈은 뭐죠? 요 놈은 첫째 항이 hg로 공비가 r인 n번 처음 n개의 공비 수열의 합이죠. 공비 수열의 합은 어떻게 됐냐면 hg로 첫째 항에 1 빼기 공비분의 1 빼기 공비의 n승 1 빼기 r의 n승 요 놈이 이제 요거를 공비 수열의 합을 계산해주면 hg로의 1 빼기 r의 n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 더하기 2 곱하기 요 공비 수열의 합 빼기 2hg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숫자를 넣어주면 hg로는 1이니까 요 놈은 1 빼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2 곱하기 hg로는 1 그래서 2 곱하기 1 빼기 공비분의 1 빼기 공비의 n승 요 놈 이제 정리를 해주면 얘는 5 빼기 6의
6 타임스 6 곱하기 3분의 2의 n승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n번째 땅에 닿을 때까지 이동한 거리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n번째 땅에 닿을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계산해주면 우리가 5 빼기 6의 3분의 2의 n승이 되니까 10번째 땅에 닿을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5 빼기 6의 3분의 2의 10승. 그래서 이거는 숫자로 나타내주면 대충 이제 4.896m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n이 무한대, 전체 이동한 거리,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5 빼기 6의 3분의 2의 n승을 n이 무한대로 이제 보내게 되면 요 공비가 1보다 작죠? 3분의 2의 무한대승은 요 놈은 이제 0이 될 테니까 전체 거리는 5m. 그러니까 10번 튕길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4.896m 정도가 되고 이게 이제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이제 5m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물을 정화할 때 불순물의 n분의 1이 첫 단계에서 제거된다. 그러니까 물을 정화할 때 첫 단계에서는 n분의 1만큼의 불순물이 제거된대요. 그 다음 각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제거된 불순물의 또 n분의 1만큼이 제거된다. 만약에 이제 첫 단계에서 제거되는 게 2분의 1, n이 2가 되면 첫 단계에서 2분의 1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전 단계에 또 2분의 1, 그 다음에 제거되는 게 뭐 전 단계에 또 2분의 1 이런 식으로 n이 2인 경우가 2이면 원하는 대로 물을 100% 정화할 수 있지만 n이 3인 경우 처음에 n이 3분의 1만 제거되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이 제거되고 3분의 1이 제거되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많은 단계를 거쳐도 불순물이 반은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하여라. 뭐 이런 문제네요. 그럼 이제 n이 2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처음에 그러니까 n이 2인 경우는 첫 단계에서 제거된 첫 번째 제거된 불순물의 양은 전체의 2분의 1이 제거가 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2분의 1에 또 2분의 1이 제거가 되니까 이만큼이 제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총 제거된 양을 다 더해주면 처음에 2분의 1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제곱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3승이 제거되고 이놈을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다 더해주면 이게 첫째 항이 A, 공비가 2분의 1인 공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첫째 항이 2분의 1, 공비가 2분의 1인 공비 수열의 합은 R이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1 빼기 R의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니까 이 놈은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공비도 2분의 1, 첫째 항도 2분의 1. 그래서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은 그냥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제거된 양은 우리가 완전히 다 제거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n이 3인 경우는 처음이 3분의 1이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3의 제곱분의 1이 제거가 되고 뭐 그 다음에 3의 3승분의 1이 제거가 되고 그래서 얘는 공비가 3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항도 3분의 1, 공비도 3분의 1. 이 경우는 이놈을 다 더해주게 되면 1 빼기 3분의 1분의 3분의 1은 1이 아니고 2분의 1, 딱 반만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n이 3인 경우는 반만 제거가 된다. 불순물의 절반만 제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또 그 다음에 1-1은 이 기하급수의 정의와 표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일반적인 무한급수, 기하급수가 아닌 무한급수, 뭐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을 다 더해주는 경우, 그 다음에 n번째는 이제 n의 제곱, 또 뭐 이러한 무한급수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x 빼기 x제곱 더하기 2분의 x의 3승 빼기 3분의 x의 4승. 그래서 이게 n번째 항은 뭐냐면 x의 n승으로 가는데 아래는 1, 2, 3. 그래서 요놈은 보면 n-1 팩토리얼. 제가 여기는 3 팩토리얼 분의 1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놈은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요거는 얘가 3이 아니고 6이 돼야 되겠죠? 제가 요거를 6으로 좀 바꿔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요 놈이 이제 x-x제곱 더하기 2분의
x의 3승 빼기 뭐 6의 x의 4승. 이 놈은 이제 요 놈은 n번째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제 n번째가 n-1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1승의 x의 n승 더하기 따따따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요 놈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생소하게 뭐 n-1 팩토리얼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걸 팩토리얼 함수라고 하는데 n 팩토리얼이라고 쓰면 n 팩토리얼의 의미는 요 n 곱하기 n이 가장 큰 수고 큰 자연수고 그거로부터 이제 1씩 빼가면서 1이 될 때까지 다 곱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따따따 해서 2 곱하기 1. 예를 들면 5 팩토리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5 팩토리얼은 이걸 다 곱해줘라 해서 12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팩토리얼 하면 어떻게 되죠? 1 팩토리얼은 1 더 밑에 없죠? 그러면 1이 되겠네요. 0 팩토리얼 하면 어떻게 되죠? 0 팩토리얼. 0 팩토리얼은 이게 0인가? 0 팩토리얼은 0이 아니고 1 팩토리얼은 1이 되고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 2가 되고 0 팩토리얼은 우리가 팩토리얼 함수로 그냥 1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0 팩토리얼도 1이고 1 팩토리얼도 1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n이 1인 경우는 1 빼기 1, 0 팩토리얼이죠.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했죠. 그래서 n이 1인 경우는 분모는 1이고 이게 x의 1승, 그 다음에 1 빼기 1, 마이너스 1의 0승은 분자는 그냥 x죠. 그래서 첫째 항이 x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죠? n이 2인 경우는 2 빼기 1은 1 팩토리얼, 여전히 분모는 1이고 분자는 2 빼기 1은 이 홀수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x의 제곱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x의 제곱 이게 두 번째 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항 볼까요? 네 번째 항은 n이 4인 경우죠. 4 빼기 1 팩토리얼은 3 팩토리얼이죠. 그러니까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6이 되고 이게 n이 지금 네 번째인 경우는 4 빼기 1 마이너스 1의 3승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다음에 n이 4인 경우는 x의 4승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n번째 일반화된 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팩토리얼 함수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고 이놈들 다 썸메이션을 하는 건 일반적인 급수의 합은 급수의 n번째 항을 취하고 그 앞에다가 항 앞에다가 합기호를 썸메이션을 나타내주면 돼요. 이놈을 다 합쳐라 라고 하는 건 심플하게 우리가 n의 제곱을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더해줘라. 그래서 n이 1일 때는 1의 제곱, n이 2일 때는 2의 제곱, n이 n일 때는 n의 제곱. 이놈들을 다 썸메이션을 해줘라. 이게 썸메이션의 기호입니다. 그래서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해줘라 라는 의미고 요 놈도 요 n번째 항에다가 썸메이션을 해주면 되겠어. 썸메이션에서 n이 1에서부터 이것도 무한대까지 요 놈을 다 합쳐라. 그러면 그게 바로 요거를 더해줘라 라는 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수의 일반적인 무한급수의 합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썸메이션의 기호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n이 무한대일 때 다음 수열의 극한을 구하시오. 이게 1 빼기 n 3승 빼기 7의 n 4승분의 뭐 2n 빼기 1의 4승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9의 n의 8승인데 이게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이 분모 분자가 다 무한대로 가잖아요. 분모 분자가 다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이럴 때는 뭐냐면 그 n의 파워가 가장 큰 놈만 비교를 해주면 돼요. 이 경우는 최고 차수만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수학적으로는 최고 차수만 비교해 준다는 게 요 놈을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서 분모 분자를 다 n의 4승으로 최고 차수가 여기도 n의 4승 얘도 최고 차수가 n의 4승 얘도 최고 차수가 n의 4승이니까 최고 차수만 비교해 준다는 거는 분모 분자를 최고 차수로 나눠준다. 각각 분모 분자를 최고 차수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요 분모에서 n 4승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 n 3승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얘가 훨씬 더 빨리 가죠. 그러니까 1이나 n 3승은 최고 차수보다 작은 놈은 서로 그냥 캔슬을 할 수가 있어요. 0으로 수렴을 되고 분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최고 차수에 해당되는 항만 유한한 값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얘는 n 4승분의 마이너스 7n 4승만 유한한 값을 가질 테고 나머지는 0으로 갈 테고
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최고차수 2n의 그러니까 n 4승을 갖고 있는 놈은 2n의 4승 요 놈만 살아남을 테고 이 루트 제곱근 안에 있는 놈도 n의 8승만 살아남겠죠. 그게 바로 n 4승에 해당. 제곱근 바깥으로 나오면 n 4승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n 4승을 다 캔슬 시켜주면 유한한 값을 갖겠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분모는 마이너스 7만 남을 테고 분자는 2의 4승 더하기 루트 9 이게 3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놈이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이 극한값이 마이너스 7분의 19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로피탈의 정리라는 게 있는데 로피탈의 정리라고 하는 거는 불확정형 극한 예를 들면 0분의 0분의 0 어떻게 구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런 거를 풀 때 유용한 정리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펑션이 있는데 어떤 함수가 x가 c라고 하는 값으로 갈 때 그 함수 fx가 0으로 가고 g of x라고 하는 함수도 x가 c로 갈 때 0으로 가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럼 요 놈의 b x가 c로 갈 때 g분의 f를 구하시오. 그러면 얘는 둘 다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잖아요. 그럼 0분의 0은 뭐죠? 0분의 0은 물음표. 혹은 뭐 반대로 x가 c로 갈 때 function of x는 f of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또 g of x도 마찬가지로 x가 c로 갈 때 g of x도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이런 펑션이 있을 때 그때 그놈의 레이쇼를 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x가 c로 갈 때 g of x분의 f of x를 구하시오. 이놈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되죠? 뭐 이런 거를 계산할 때 우리가 로피탈의 정리라는 걸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러한 극한의 경우 0분의 0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극한을 갖는 펑션의 b를 구할 때는 요 g of x분의 g분의 f를 구할 때는 그 극한을 g분의 f의 극한을 구하나 그놈의 1차 미분의 b를 구하나 똑같다. 극한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똑같다. 이 경우는 연속함수인 경우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g분의 f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혹은 0분의 0이 나오면 그놈을 각각을 x에 대해서 미분해서 그러니까 g'분의 f'의 레이시오를 계산을 해준 극한이나 g분의 x를 계산해 준 극한이나 똑같다는 게 바로 로피탈의 정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n분의 ln n의 b를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구하시오. 그러면 n도 무한대로 갈 거고 n분의 1도 로그 n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극한을 계산하는 건데 이 경우에 각각을 한 번 더 분모 분자로 n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얘는 이제 요 놈을 n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요 놈은 분모는 1로 가고 ln 로그 n을 n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n분의 1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0으로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값이지만 그 극한은 사실은 0으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를 계산해라. 그럼 x가 0으로 갈 때 x도 0으로 가고 sin x도 0으로 가잖아요. 0분의 0꼴이죠. 그럼 0분의 0꼴인데 그러면 이 놈을 각각을 분모 분자로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x를 미분해주면 얘는 1로 가고 sin x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cosine x 그래서 1분의 cosine x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놈이 x가 0으로 갈 때는 분모는 유한한가 1로 가고 분자도 cosine 0은 1로 갑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극한은 1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피탈의 정리예요. 이해하셨나요? 이제 예제 3 마지막 예제 오늘 수업은 예제 3을 끝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예제는 뭐냐면 n분의 1승분의 n분의 1 n분의 1의 n분의 1승을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 요 놈의 극한값을 계산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요 극한값을 제가 L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 뭘 구했냐면 우리가 이제 n분의 1의 n분의 1승의 로그 값을 취해주면 어떻게 되죠? 로그 값을 취해주면 얘는 n분의 1의 ln n분의 1이 됩니다. 로그를 취해주면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1, n분의 1은 어떻게 되냐면 로그 1 빼기 로그 n, ln n이니까 ln1은 0이죠. ln1은 0이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n분의 1의 ln n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놈은 지금 극한 n이 무한대로 갈 때 값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극한을 주는데 지금 요 자체로는 우리가 극한을 잘 모르지만 제가 로그를 취했어요. 그래서 이게 ln 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ln n분의 1의 n분의 1의 n분의 1승 의 극한을 취해주면 그게 바로 로그 마이너스 ln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로그 값은 n분의 1의 ln n이니까 n분의 ln n이 되고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그랬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놈은 0으로 수렴한다 그랬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랬지만 로피탈의 정리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이게 0으로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그 ln을 취해주면 그 값이 0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주면 이놈의 로그 값을 계산해주면 0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로부터 ln은 0이니까 제가 양변에 익스포넨셜 지수를 취해볼게요. 익스포넨셜을 취해보면 익스포넨셜 ln은 익스포넨셜 0 하고 같다는 얘기죠. 익스포넨셜 ln이 얼마죠? 익스포넨셜 ln은 그냥 l이고 익스포넨셜 0은 1이죠, 1. 그래서 얘는 뭐냐면 l은 그냥 1이 됩니다. l. 익스포넨셜 ln은 l이 될 테고 그 l이라고 하는 값은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이고 익스포넨셜 0를 취해주면 1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놈의 극한을 계산해주면 그 극한은 1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제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좀 틈나는 대로 천천히 시간 나는 대로 물리수학 강좌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